안녕하세요. 내 몸 주치. 오늘의 주제는 지난주에 연이어서 항산화제입니다. 항산화제로서 살펴봐야 될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고민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이렇게 지용성을 많이 먹고 있는데, 아니면 내가 수용성을 많이 먹고 있는데, 내가 너무나 내 몸에 지용성 비타민이나 지용성 항산화가 많으면 어떻게 하지? 우리가 기본 상식이 지용성은 몸 밖으로 빠져나오지 않기 때문에 몸에 누적되고 남기 때문에 이게 안 좋은 게 아닐까 뭐 이렇게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항산화 중에서 지용성과 수용성을 범우주적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 몸의 밸런스를 맞춰주는 게 알파 리포산이에요. 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영양제이기도 한데요. 이 알파 리포산은 이제 강력한 항산화제로서 아까 얘기 드렸듯이 수용성과 지용성의 물질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물과 기름에도 녹을 수 있는 양면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정말 우리 몸에, 저는 이거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제가 이거 가장 좋아하는 이게 항산화 중에 하나예요. 특히 세포 내 미토콘드리아의 변질을 막기 위해서는요, 이 항산화제가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이 글루타치온의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게 이 알파 리포산이라고 아시면 돼요. 그리고 알파 리포산은 이렇게 미토콘드리아 세포 내에서 1000개, 2000개씩이나 존재하면서 생명 유지의 기본적인 에너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너지 생산의 기본 구조인 미토콘드리아의 내막 세포 내의 어느 부분보다 민감하게 쉽게 변질되고 이렇게 파괴되기 이게 쉽거든요. 그래서 이 미토콘드리아의 번질이 빠르면 빠를수록 우리가 정말 노화가 빨리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토콘드리아의 번질을 막아주는 게 굉장히 우리가 이제 노화를 늦추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산화 스트레스를 없애는 것 중에 하나인데 그 물질이 하나가 이 알파 리포산이라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연적으로 미토콘드리아에서의 변질을 이제 막아주는 자연의 비결이 이 알파 리포산에 의해서 이제 이것에 의해서 지원된다는 게 이제 동물 실험에 의해서 밝혀졌어요. 그래서 생명의 연장을 이제 효과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알파 리포산을 이렇게 막 섭취하고 싶어 하는데 이것이 그렇게 쉽게 구할 수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알파 리포산에는 또 바이타민 A와 바이타민 C, 이 글루타치온과 같이 이렇게 복용하는 게 굉장히 좋아요. 왜냐면은 비타민 A하고 C, 비타민 E, 글루타치온을 항산화에 작용을 하면서 이들의 재생을 시켜주는 거예요. 이들이 프리 레디칼의 작용을 억제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알파 리포산하고 같이 이 항산화제를 복용하는 것이 굉장히 좋아요. 우리가 비타민을 먹든 미네랄을 먹든 항산화제를 섭취하든 이렇게 같이 시너지 효과를 내주는 그런 구조적인 것들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이제 알파 리포산은 바이타민 A, C, E, 글루타치온과 함께 드시면 굉장히 좋은 이렇게 극대화적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지용성 항산화제를 내가 너무 많이 먹어서 혹시 내 몸에 이렇게 잠재적으로 남아있지 않을까, 또 몸 밖에 빠져나오지 않으면 그것이 굉장히 또 케미칼적인 성분 때문에 안 좋다고 하는데 그런 이제 고민들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알파 리포산을 같이 섭취하면 얘는 수용성이 필요할 때는 수용성에 가서 일을 해주고 또 지용성이 필요할 때는 지용성에 가서 일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의 걱정을 이제 좀 덜어주는 그런 아주 착한 항산화제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L-시스텐이라는 그 항산화제는 우리가 L-시스텐은 언제 필요하다 그랬어요? 글루타치온의 구성 성분이기도 하고요. L-시스텐은 유황을 이렇게 함유한 아미노산이기도 해요. 그래서 간장과 임파계의 독성 물질 및 화학 물질을 해독시켜요. 그러니까 간에 굉장히 이제 좋겠죠. 그리고 임파 부분에 좋고, 그 다음에 흡연 음주, 이렇게 면역을 저하시키는 일들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L-시스텐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L-시스텐을 복용하면요, 이렇게 프리 레디칼로부터 이제 세포 손상을 막아주고 노화를 지연시켜주는, 특히 간장과 임파계의 독성의 물질을 이렇게 해독시켜주는 그런 항산화제입니다. 그리고 진코보바 은행잎 엑기스는요,
우리가 은행잎은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드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은행잎 액기스는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물에 타서 드시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뭐 캡슐 형태로도 드시기도 하는데, 이거는 이제 혈액순환이 굉장히 좋아서, 이 동시에 또 혈액을 좋게 하니까, 그 혈액의 자체 내에 황사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고, 특히 좁아진 혈관들 있잖아요. 그래서, 콜레스테롤이 높으신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 그 다음에 심장에 어떤, 스텐트를 가지고 있다든지, 심혈관 같은 데 문제가 있다든지, 또는 뇌 조직의 어떤 산소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이제 진코블로바 은행잎 액기스를 사용하는 게 굉장히 좋은데요. 우리가 참 자연이 우리 몸과 굉장히 일치하다는 걸 보면은, 은행잎을 가만히 보면 뇌 모양으로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 뇌에 좋은 음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혈전 생선도 막아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 뇌에 좋다라는 거는요, 우리가 장보학으로 보면은 뇌는 장이에요. 왜 그런 말씀 들어보셨죠? 장청, 뇌청. 장이 좋은 사람은 뇌가 맑고요. 뇌가 좋지 않은 사람은 장환경이 좋다고 볼 수 없듯이, 장에도 굉장히 좋은 황산화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플시드, 포도씨, 이제 우리가 정말 포도씨 너무 좋아해요. 포도씨 기름 좋아하고요. 포도도 굉장히 좋아하고. 근데 이제 이 포도씨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황산화액은 뭐냐면은요, 포도씨에 존재하는 물질, 프로보노이드라는 거 불리는데, 이 강력한 황산화제의 생화학적인 능력을 갖고 있대요. 이건 뭐냐면 황산화 작용을 하는 바이타민 E, C, 굉장히 이게 황산화력이 강한 거잖아요. C하고 E가. 그런데 이 C하고 E가 가지고 있는 황산화보다 몇십 배가 더 높다고 해요. 그래서 이들 성분을 함유된 물질이 포도씨 축축물에 이제 들어있어요. 이것이 이제 프로보노이드 파이토케미컬인데요. 이게 우리가 그렇다고 이제 포도를 이제 많이 먹잖아요. 포도를 많이 먹고 아니면 이제 뭐 포도씨 기름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로 얼마나 우리 몸에 필요한 항산을 이제 얻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포도를 먹으면 씨를 다 뱉어내고, 우리가 씨를 잘게 씹어서 먹는다 해도 우리가 대변을 통해서 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저는 제 개인적인 소견은 영양제의 형태로 만들어진 포도씨가 들어있는 그런 영양제를 저는 먹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필요한 그만큼의 양을 충족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바이타민 C하고 E보다 더 강력한 몇십 배의 항암 작용을 한다는데, 황산화 작용을 한다는데, 이것이 그래서 암 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선호하는 그런 항암 식품이기도 한데요. 이 식품들은 음식으로 섭취하기에는 저는 무리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게 들어있는 영양제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을 찾아보셔서 섭취하시면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셀레늄인데요. 셀레늄은 이제 왜 유명해졌냐면, 심장에 굉장히 이렇게 좋다고 하고, 운동선수들을 이제 죽은 의사는 거짓말 하지 않나 보면은 운동선수들이 정말 단명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부검을 해보고 이제 그 결과를 봤더니 소량의 미나를, 특히 셀레늄이 부족해서 심장사고로 이렇게 심장이 이제 무리가 돼서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았다고 해서, 이 셀레늄이 정말 강항암제로 이렇게 각광받고 있게 되고요. 특히 심장 질환, 뇌졸중을 일으키는데 이제 그 해로운 물질들을 없애주는 거, 그다음에 체내 단백질을 결합하여서 이런 이제 단백질로 생성되는 어떤 이런 것들을 물질을 막아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요. 이 물질에 이제 피부에 나타나는 검버섯 같은 거 있잖아요. 그다음에 뇌 치매 현상 같은 거를 일으키는 이런 이제 단백질 독들을 막아주는 것이 셀레늄이라고 해요. 그래서 셀레늄
그래, 셀레늄은요, 셀레노 엔자임이나 셀레노 프로틴의 혼합물 상태로 우리 체내에 항상 존재하고 있어야 될 필수 성분이에요. 그래서 셀레늄이 이제 부족하면 지금까지 얘기했던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우리 인체의 건강을 위해서는 항상 적정량의 셀레늄이 섭취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셀레늄의 섭취량에 따라서 혈액이 변하고, 그 다음에 모유, 소변에서 셀레늄의 수치가 달라지면, 이제 그 셀레늄의 수치에 따라서 혈액과 모유, 그 다음에 이제 머리카락도 손톱, 발톱까지 영향을 미치는 그런 또 그 셀레늄의 함량 차이가 있었다는 이제 보고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셀레늄이 우리 인체에 미치는 항산화제로서 이제 우리는 항상 인체의 적정량이 셀레늄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연구 결과 알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에 12번째는 아이언을 여러분께 소개하고 싶습니다. 아이언은 자신의 황사력을 갖고 있고요. SOD2의 구성 성분이기도 해요. 우리 SOD2 이제 막 이렇게 이제 우리 귀에 익숙한 단어이기도 하죠. 그리고 여기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제 우리 회원분들은 이 SOD2라는 말을 많이 들어봐서 그런 설명이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비타민의 혈중 농도를 유지시켜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비타민과 미네랄과 그 기타 식물내재 영양소들은 항상 자기네가 기량작용을 해요. 그것을 킬레타 반응이라고 하는데요. 이렇듯이 아이언도 정말 이 아이언을 이제 하는 역할들은 면역을 상승시키는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하고요. 비타민 A의 흡수 돕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황산화제를 공부한 이유는 단 한 가지 이유예요. 우리가 면역에 관계돼서 내 몸 주치, 이 내 몸 주치라는 건 내 안에 있는 면역력을 올리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황산화제를 살펴보고 또 그 외의 비타민, 그 외의 미네랄, 그 밖에 식물내재 영양소들을 지금 이제 공부하고 있는 거거든요. 내 몸 주치는 내 몸의 면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몸의 면역이 높아지면 우리는 어떤 질병이 들어와도 어떤 균이 들어와도 어떤 바이러스가 어떤 무엇이 침투하더라도 우리는 다 내 면역을 통해서 우리 면역 세포들을 통해서 다 없앨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면역을 상승시켜주는 이 황산화제가 아이언이에요. 이 미네랄 성분 중에 하나인 아이언은 특히 자체 내 면역도 가지고 있지만 다른 면역 항산화제를 상승시켜주는 역할을 해서 우리가 굉장히 필요한 그 황산화제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은 황산화제를 끝으로 다 마무리했고요. 각각의 항산화제 또는 비타민을 앞으로 또는 식물내재 영양소, 미네랄 부분들을 분석 교정을 통해서 하나씩 더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